안녕하세요, 크레파스 여러분. 제가 오늘은 270일의 기적, 즉 제네시스 미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AI를 통한 과학 연구의 혁신을 이루는 이 프로젝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주식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꼭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필수로 알아야 할 핵심 지식이니까요. 모두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잡담으로 워밍업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아이온큐가 갑자기 확 올랐는데 다시 탑승할 기회가 있을까요? 이런 내용의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이온큐가 갑자기 확 상승하고 있었죠. 다시 지금 좀 하락해 있으니만큼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말이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이온큐에 대한 믿음이 현재로서는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많이 오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이온큐에 대해서도 영상 분석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도 여전히 많이 오를 것으로 보아 중장기적으로 두세 배 이상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요. 저와 같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만의 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해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좋은 판단을 드리려고 노력할 뿐이라는 점 모두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미션 하면은 여러분들 제네시스 미션은 뭐냐면요. 미국에 있는 이 에너지부에서 이 미션을 통해서 AI, 고성능 컴퓨터인 HPC, 그리고 양자 컴퓨팅을 총결합을 해서 과학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든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R&D 생산성을 2배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가설은 현재 우리는 반도체 기술과 HPC, AI,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 컴퓨터 혁명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제네시스 미션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션의 목표는 이러한 컴퓨팅 역량을 통합해서 이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과학 연구 및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에이전트 AI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요, 미국의 R&D 생산성과 영향력을 2배로 증대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추진 방식은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에너지부가 국가를 대표해서 주도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국가연구소들의 데이터와 전문성을 활용해서 과학적인 발견을 더 가속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과학, 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과학 및 공학 분야의 등대 과제, 라이트하우스 챌린지 이런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AI, 양자, HPC를 활용한 이 과학적인 발견과 이런 가설을 증명한다는 사명을 가진 위대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기존에도 이 AI 기반의 과학 연구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I가 이 연구나 많은 산업들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위기감도 많이 심어졌었죠. 그렇지만 이 기존 시뮬레이션 방식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물리학의 기본 원리에 기반한 이런 시뮬레이션은 매우 정교한 편이지만 거대한 슈퍼컴퓨터로도 수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AI를 활용한 예측 모델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검증된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서로게이트 모델을 AI 신경망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HPC 시뮬레이션에 비해서 20배, 50배, 100배 더 빠르게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비용 절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산업에 매우 엄청 큰 영향을 주겠죠. 이런 방식은 HPC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이 AI 학습을 위한 이런 제공적인 툴이 되는 것이고 보완적인 툴이 되는 그런 혁신적인 방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이전틱 AI 워크플로우 플랫폼 이게 뭘까요? 기존에는 자동화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설을 생성하고 레퍼런스를 달고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결과를 분석하는 등 이런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단계들을 자동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나마도 특정 실험 장비에 국한되어 있어서 이런 일반화와 확장성이 조금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네시스 미션이 성공하게 된다면 가설 생성부터 실험 설계, 실행, 결과 분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에이전트 AI 워크플로우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마치 과학 연구 개발을 위한 통합형 인터넷이 구축되는 셈입니다. 그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된다면 국가연구소나 빅테크 기업들의 정교한 과학 장비, 심지어 입자 가속기와 같은 초대형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장비조차도 연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자들은 이 연구소의 역량에 크게 좌우받지 않고 여러 연구소의 역량을 조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훨씬 더 지금보다 실험 장비의 한계를 덜 느끼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제네시스 미션이 성공하게 되면 그런 위대한 세상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wet lab, 즉 실험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 랩은 이 랩마다 장비가 얼마나 좋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이 장비가 좋을수록 실험 결과가 잘 나오고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기반 랩실들은 그저 컴퓨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느끼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제네시스 미션이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가 웨트랩에서도 이런 실험 장비에 한계 없이 그저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이런 여러 위대한 실험들을 할 수 있고 위대한 장비들을 다 써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제네시스 미션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과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025년 11월 24일에 제네시스 미션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일이 지난 올해 1월 23일에 20대 국가기술 난제로 선정이 되면서 양자컴, 반도체 등등 수많은 국가기술들이 선정이 된 겁니다. 2월 22일, 2월 말에는 이 컴퓨팅 자원 및 파트너십 탐색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어떤 게 좋은 것인가, 그리고 HPC 자원들을 미국 내에서 다 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데이터 센터들 그리고 HPC를 활용할 수 있는지 가용 가능한 자원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D-Day로부터 120일이 지났을 때, 즉 3월 말쯤에 이 데이터와 보안 기업을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어떠한 과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해결 난제를 정하고 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컴퓨팅 자원도 모으고 데이터도 모으는 그런 과정에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올해 7월 22일, 7월 말쯤에 이제 로봇 실험실 및 AI 스마트 팩토리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렇게 데이터, AI, 컴퓨팅, 그리고 이 장소인 로봇 실험실 및 AI 팩토리까지 우리가 점검을 했다면 이제 8월 말쯤에 우리가 말했던 270일이 지난 8월 말쯤에는 최소 한 가지의 난제에 대해서 AI의 플랫폼을 가동시켜보는 그런 실전 투입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성과를 검증해 본 후에 제네시스 시즌 2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제네시스 2까지 하게 되면 이제 대규모 예산 집행이 예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7월 말과 8월 말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이슈가 있죠. 바로 올해 있을 중간 선거입니다. 올해 11월 3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둘 다 공화당이 우세한 편입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소속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타임라인들을 봤는데 왜 이렇게까지 속도를 낼까 싶었죠. 왜냐하면 270일이라는 그런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보통 하나의 기술을 성숙도 있게 구상을 해서 실제로 상용화까지 가려면 보통은
2년, 3년 이렇게는 잡을 텐데 1년도 아니고 270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속도를 낸 이유는 지금만큼 확실하게 트럼프 행정부와 이런 공화당으로 구성된 상원의원, 하원의원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일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속도를 밀어붙이는 것이고요. 8월에 끝나는 것을 왜 그런 목표로 했을까요? 11월인데 11월 초가 되기 전에 미리 두세 달 전에 이 언론 플레이로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과시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 앞당긴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네시스 미션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우리는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미국판 AI 어벤져스라고 불리는 이 제네시스 미션, 어떤 기업들이 과연 참여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영역은 AI 반도체와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엔비디아, AMD, 인텔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칩으로는 세레브라스라든가 아니면 그록이 있겠죠. 그리고 서버와 인프라 영역에서는 델과 휴렛 패커드가 있습니다. HPE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두뇌를 담당하는 기업들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도 해결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클라우드와 인프라 담당,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AI를 돌릴 거대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그런 쪽인데요. 이 아마존의 웹 서비스, AWS 다들 아시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IBM 다 대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코어위브라는 회사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AI 클라우드를 담당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아마다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엣지 컴퓨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어위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그래도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AI 모델과 플랫폼 영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AI 지능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쪽인데요. LLM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그래서 오픈 AI, 엔트로픽, xAI, 팔란티어, 액센추어, 그리고 레디컬 AI라는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데이터 기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주식판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제가 주목을 받을 시점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제네시스 미션의 24개의 기업 중에서 더 알고 싶은 기업들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그 중에서 자주 나온 기업들 탑 3 정도 분석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모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